주인공 에릭이 잠에서 깨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Looks like a big storm coming in later this afternoon. This is the craziest winter I've seen in years.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밖에 숨겨두었던 마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잠겨버렸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정강이를 다치고 맙니다. 그렇게 남자는 복장을 갖추고 소형 라디오와 휴대폰을 가지고 보드를 타러 나갑니다. 그렇게 가던 중 운이 좋게 길에서 여자를 만나 스키장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Up the mountain. Yeah. Hop in, I'll give you a ride. 그리고는 함께 타고 있던 걔한테 간식을 주는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죠. Enjoy the mountain air. 그렇게 여자의 도움으로 스키장에 도착하게 된 남자는 즐겁게 보드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키장으로 거대한 눈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So it's definitely worse than we thought. It's predicting 2 or 3 feet tonight. 그 사실을 모르는 주인공은 보드를 즐기다 가서는 안 될 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지 구역이라 사람들은 없었고 주인공은 신나게 보드를 탑니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 걸 느끼게 된 주인공은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폭풍의 눈보라 때문인지 주인공은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들고 온 휴대폰은 산속이라 그런지 터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가져온 성냥을 이용해 불을 피우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키장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데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지만 간신히 나무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서 야생의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늑대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 기지를 발휘해 늑대를 쫓아냅니다. 최대한 멀리까지 도망간 주인공은 보드를 사용해 눈을 파고 그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아침이 또 밝았고 주인공은 가져온 마약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갈증이 생긴 주인공은 눈을 먹으려고 하지만 어제 만난 여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It also lowers your body temperature and makes you prone to hypothermia, but the thing that most people don't know is that it actually dehydrates you. 그렇게 결국 눈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갈증을 뒤로한 채 주인공은 스키장의 위치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The resort? Should be right here. 그렇게 자신의 감으로만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주인공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호수였고 남자는 깨진 얼음으로 빠지고 맙니다. 주인공은 살기 위해 초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빠진 구멍으로 다시 나오게 되지만 주인공의 온몸은 젖은 상태였습니다. 주인공은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물에 젖은 옷을 벗습니다. 햇볕에 옷을 조금이라도 말려보려 합니다. 하지만 정강이에 있는 상처 때문에 양말은 벗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지막 남은 마약이 눈에 들어왔지만 생존을 위해 모든 마약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만들기 위해 그 봉지에 눈을 넣고 체온으로 녹이게 됩니다. 그렇게 또 밤이 찾아왔고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의 눈에 스키장 건물이 보이게 되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서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영상에는 이 영화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생긴 남자는 마른 나무를 침대 삼아 거기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날이 밝았고 어제 녹여둔 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디오에는 주파수가 잡히지 않았고 휴대폰 역시 먹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어제 봤던 스키장을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쓰러진 채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네 번째 날이 밝았고 남자는 움직이기 위해 눈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 정강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상처 때문에 양말은 벗지 않았었는데 물에 젖은 양말 때문에 동상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살점을 뒤로 하고 남자는 다시 스키장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근처에 와서 보니 있어야 할 스키장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환상이었을까요? What do you want from me? 배고픔에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를 뒤져보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휴대폰마저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섯째 날이 밝고 정강이의 통증 때문에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된 남자는 자신의 정강이의 상태를 한번 보게 되는데 이미 손 쓸 수 없을 상태만큼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자신의 살점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진념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여섯째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한편 아들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 엄마가 아들의 위치를 수소문해 알아내게 됩니다. Oh, this is wonderful, Tony. More than you can know. 주인공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또 하루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곱 번째 날이 밝아오게 되며 엄마는 아들이 살던 오두막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Eric? 거기서 오랫동안 방치된 음식을 보게 되며 엄마는 산악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Okay. You have a photo? 그런데 산악구조대인 여자가 남자를 직접 태워준 사람이었고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수색 헬기를 띄우게 됩니다. Corey, get the whole team searching for anything with radio comms. I'm talking about cell phones, FM, AM radios, anything that's going to receive a signal from the backcountry. You got it. 그렇게 남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헬기 소리를 듣고 구조를 요청하게 되지만 헬기는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엄마를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8번째 아침이 밝아옵니다. 주인공은 참지 못할 배고픔에 한 번 더 자기의 살점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라디오 주파수를 찾기 위해 정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Hey, this has been the coldest winter we've had in 10 years. 한편 구조대는 극한의 날씨에 남자는 죽었을 거라 판단하고 시체라도 수색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라디오 주파수를 찾기 위해 정상을 향해 힘들게 올라갑니다. 12 more steps. 지금까지 주인공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상에 도착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돌이켜보게 됩니다. We only get to live life forward. It never makes any sense until we're looking back. It's funny. 바로 그때 구조대의 레이더에 남자의 라디오 신호가 잡히게 되고 바로 그곳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Hold on, Eric. 그리고 드디어 8일 만에 남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남자가 실존 인물인데 그는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동상으로 인해 양쪽 종아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The darkness was my home.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기적이 찾아온다는 실화 영화 식스 빌로우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